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열심히 쓸어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아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고요.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비만,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으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일단 지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그중에서 좀 유독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대왕고래죠. 대왕고래 대부분 기업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라고 보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 입찰 공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투자 주관사 입찰 공고일이 시장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관련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에 대한 투자 주관사 입찰 공고일이 지난 5일로 알려졌으나 실제 공고가 올라오지 않자 실망 매물이 쏟아진 거죠. 뭐야, 안 하는 건가? 근데 한국석유공사가 원래는 주관사 모집 준비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 원래 2일에 입찰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5일로 미뤄졌는데 그 5일로 미뤄진 것도 발표가 안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실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국석유공사 측은 시장에 알려진 바와 다르게 지명 경쟁 입찰로 진행되기에 별도의 공고가 없이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공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고 안 나왔다고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원래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이 기대에 부응 못했으니까 밀리는 게 맞지만 결론을 한국석유공사가 얘기를 하자면 지명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고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행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사실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도 또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말로만 하고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실제 대왕고래는 누가 뭐래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이 있나요? 예, 돈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뚫을 만한 돈이 지금 명확하게 나왔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첫 번째 뚫을 돈은 나왔어요. 내년도 예산안에 유전개발 사업 출자 예산으로 506억 원을 배정해 동해 심해가스전의 첫 탐사 시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멍 하나 뚫는데 1,000억 원 듭니다. 근데 506억 원이요? 돈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정부는 2차 시추 단계부터는 해외 대형 석유 기업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은 1차 뚫을 돈입니다. 2차, 3차, 4차, 5차는 다른 데 투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니 그럼 1차라고 해도 1차가 1,000억인데 506억이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첫 탐사 시추에 들어갈 재원 약 900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약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나머지 재원, 그러니까 506억 원 빼고 한 400억 정도의 돈은 석유공사가 자체 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절반 되고 한국석유공사가 절반 돼가지고 이번에 1차는 뚫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4차, 5차까지는 결론 난 게 없지만 1차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뚫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위치를 탐사할지는 해외 투자가 들어오면 투자사와 같이 논의해야 하고 투자 주관사 선정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왕고래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 5차에 대한 부분도 결정을 할 거고 일단 1차적인 돈은 확정이 났다라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진짜로 뚫을 수 있겠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한국석유공사 자체적으로도 사람들이 너무 좀 걱정하는 게 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한국석유공사는 현재까지 시추 예정지 지정이 미뤄지고 있지만 석유공사는 후속 일정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니, 아직 시추 예정지도 못 정했는데 어떻게 지장이 없냐? 실제 시추일 기준 한 달 전까지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되기에 시추지 지정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계획 안에 있는 시기지 이게 미뤄지거나 늦어지거나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차, 3차 시추 계획에 대해서도 시추 작업은 약 40일가량 걸리는데 1차 결과를 토대로 일정을 정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파보지도 않고 2차, 3차를 명확하게 정합니까? 1차를 뚫어보고 여기서 조금 나왔는지, 많이 나왔는지, 아예 안 나왔는지 뭐 이런 걸 본 다음에 우리가 2차, 3차, 4차, 5차를 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청 내 상호협력발전센터의 개설을 예정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발을 내딛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갑자기 엎어버리면 어떡하죠라고 하는데 사실 이 대왕고래라는 게 성공을 해도 안 돼도 명확하게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사업은 실패를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실제 이 지지율도 걸려 있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규모가 너무 크고 지금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 나오는 이 발전할 수 있을 만한 이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만한 자원이 없었는데 그 자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어느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나올 필요 없어요. 실제 요만큼만 나와도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많이 나오거나 우리가 예상한 만큼 나오면 최고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실제 파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지 않았지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여기서 안 판다라든가 또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거품 만든다라든가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왜? 지지율이 걸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실제로 그래서 뭐 이미 시추선까지도 계약은 끝내놓은 상태예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시추선 계약입니다. 뚫는 배 먼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석유공사는 지난달 초 세계적인 해양 시추 업체로 꼽히는 노르웨이 시드릴과 웨스트 카펠라라는 명칭의 시추선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웨스트 카펠라를 만든 기업이 삼성중공업입니다. 웨스트 카펠라는 한국에서 약 40일간 머물며 시추 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며 계약 규모는 3,2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와서 시추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12월부터 2월까지. 그래서 2월까지 열심히 시추한 다음에 뭐 상반기 안에 뭐 가스가 있었는지 석유가 있었는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석유가 있으면 가스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수면으로부터 1km 이상 깊이 심해에 있는 유전을 개발해야 해 한 번 탐사 시추공을 꽂을 때 1,000억 원의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탐사를 위한 예산과 시추선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계약도 하고 이미 지금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결정되고 충분히 구체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은 너무 걱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대왕고래를 빼더라도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대왕고래만 보고 가는 기업은 사실 이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왕고래를 빼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더 큰 성장이 가능한 기업일 거다. 그게 아마
저는 한국가스공사라고 생각하고요. 질적의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 성장이라는 거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장이 나올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가 확정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느 기업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보냐? 당연히 금리가 높을 때 손해보던 기업들이 수익을 보고 이익을 보는 거예요.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달러는 곡달러. 사실 달러가 비싸집니다. 왜? 귀해지니까. 그러니까 흔싸기비라는 말이 있죠. 흔하면 싸고 귀하면 비싸다. 말 그대로 금리가 높으면 달러가 귀해지고 달러가 귀해지면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400원, 뭐 1,380원, 뭐 환율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고달러일 때 손해보는 기업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해외에서 뭔가를 달러를 주고 사오는 기업들이에요. 해외에서 뭔가를 달러 주고 사올 때 달러를 비싸게 주고 사오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같은 20달러의 제품을 산다고 했을 때 실제 20달러를 내가 1,400원 주고 1달러를 바꿔서 사는 거랑 내가 1,300원 주고 1달러를 바꿔서 사는 거랑 원가가 다르죠. 같은 20달러지만 들어가는 원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달러일 때 사오는 거는 당연히 이만큼 이 1,400원에서 이 100원이 빠지는 만큼 이익이 더 생길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대신에 반대로 1,300원에 사오던 걸 1,400원에 사오면 당연히 그만큼 손해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은 뭐다? 곧달러에서 약달러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 달러로 거래하는 제품 또는 상품이 뭐가 있냐 한다면 일반적으로 원자재,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가, 우리 흔히 원유라든가 아니면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는 달러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로 우리가 사와야 되는데 지금 강달러일 때는 비싸게 사오다가 약달러가 되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라니까 달러가 흔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달러가 약해지면서 약해진 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고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감소하고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한국가스공사가 본질 가치가 회복되고 있어 주가 재평가를 기대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왕고래가 아니어도 전체적인 이 글로벌 매크로 상황에서 수혜를 볼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10월 금리 인하 등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니까 수익이 늘겠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4분기에는 도시가스 미수급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2025년 이후 미수금 2,530억 원을 회수, 현금 흐름이 2,930억 원가량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것 또한 아까 얘기한 대로 약달러의 영향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미수금이 감소하면은 중요한 좋아지는 게 뭐냐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미수금이 뭔지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정부의 우호적인 가스요금 정책과 가스요금 계속 올리고 있죠. 왜 올리고 있냐면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사실 가스요금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가스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것 치고는 가스요금이 낮은 편입니다. 유가 안정화가 맞물려 미수금이 지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근데 미수금이 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수금이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민수 도시가스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일반 우리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이 도시가스용 가스는 정부가 정한 도시가스 요금에서 못 미치는 차익만큼을 받지 못한 채 미수금으로 남겨두고 추후 회수를 무한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천연가스가 아무리 가격이 급등을 해도 나라에서 정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이상으로는 비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에 사왔는데 이 지금 내가 공급하는 가격이 나라에 정한 게 10만 원이야. 그럼 10만 원에 팔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천연가스 비싸다고 안 사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천연가스 써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싸도 사와서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얼마 쌓입니까? 90만 원씩 손실이 쌓이겠죠. 근데 그 손실을 우리 손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미수금, 아직 못 받은 돈이다, 뭐 나중에 언젠간 받겠지 하는 계정 과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수하자라고 하는 거죠. 왜? 언젠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충분히 회수할 만한 기회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라 부르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스 국내 판매 단가를 결정짓는 국제 천연가스 시세가 내리고 있고요. 국내 판매 단가 역시 상반기 기준 22%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판매 단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매출도 줄겠죠. 그래서 이 영향도 충분히 있는데, 이 미수금이 왜 갑자기 문제가 됐냐? 2021년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때만 해도 1조 7,656억 원입니다. 이것도 크지 않나요? 크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1조 7천억이 지금 13조를 넘어섰죠. 몇 배가 올라간 겁니까? 7배 가까이, 그 이상까지도 성장을 한 겁니다. 왜? 천연가스가 몇 배 뛰었죠? 한 6배 뛰었습니다. 지금 현재 2달러쯤인데 그 당시에 10달러 이랬죠. 5배, 6배 뛰면서 당연히 뛴 만큼 가스 요금은 덜 오르고, 그러니까 이 차액만큼 계속 미수금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문제는 뭐냐면 이 미수금을 어떻게 줄이냐, 이 줄어들 수 있느냐, 이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금이 5조 원을 해소하는데 5년이 걸렸다는 걸 고려하면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은 열심히 미수금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조적으로 이 미수금을 해결하기에 좀 우호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국가스공사 일단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배요금을 이 1.41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자체 요금을 인상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당연히 기존에 내는 만큼의 위수금보다는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호적으로 계속 인상이 전망되고 있고요.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 구입비는 유가가 배럴당 1달러 하락하면 820억 원이, 환율이 달러당 10원 하락하면 530억 원이 각각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약달러로 갈수록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원료 구입비, 비용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고, 실제 유가가 조금씩 떨어지면은 거기에 따라 당연히 비용이 또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가의 거의 이 2개월 뒤에 LNG 천연가스 가격이 따라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달러가 약해지면 이득을 보게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0.5% 인하가 되면 올해 미수금 이자 비용은 기존 6,190억 원에서 5,150억 원으로 감소한다. 그래서 올해 약 금리 인하가 2번, 3번 정도는 예상이 되죠. 한 번에 안 하더라도 0.25씩 두세 번 정도는 전망을 한단 말이에요. 한 2번 정도가 정론이죠. 그래서 뭐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뭐 이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0.5% 정도만 금리 인하를 해도 한국가스공사한테는 이득이고 미수금이 줄어들 만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실적 부진, 그러니까 굳이 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줄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환율 자체가 갑자기 금리 인하 안 합니다, 갑자기 금리 인상합니다 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없다면 올해 별도 순이익이 흑자 전환에 또 배당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도 기대해 볼 만 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얘기 안에는 대왕고래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이 구조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3,000원 구간이라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3,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은 여유롭게 천천히 관심을 두고 가자 말씀드리는 거고, 외국인이 삽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외국인이 급락할 때 열심히 사 모읍니다. 보이시죠? 열심히 정말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번 급락 음봉 2개 때릴 때 열심히 사 모았다는 거 알아두시고 43,000원 이하로 관심 가지고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를 한 대로 한국가스공사 우리는 43,000원 이하에 좀 관심을 천천히 두자 얘기를 하는 거고, 금리 인하에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그리고 대왕고래는 지금 그래도 실질적으로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 중이고 진행 중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알겠고요.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비만치료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아까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려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안 적어도 됩니다. 개인정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 이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에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무료로 모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6일, 5일, 4일, 3일, 2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저희가 전부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아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